인간의 국민 탐구와 교정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유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만의 죄책감, 기만의 죄책감이 되겠습니다. 기만의 죄책감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거짓말한 사실 때문에 느끼는 내적인 감정입니다. 죄책감은 거짓말의 내용이나 행동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편함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죄책감이 아니라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죠.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건전한 사람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거짓말이 부도덕하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로부터는 것이 없다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죄책감은 자백의 원인이 되지만 수치심은 체면 손상 때문에 자백을 억제합니다. 죄책감이 강해지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붕괴될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기만의 죄책감이 극단적이면 자아 가치를 훼손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유발됩니다. 심한 기만의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은 처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백의 원인이 됩니다. 처벌의 강도가 클수록 죄책감의 고통이 확대되어 고백하는 이유가 되죠. 속임수에 대한 죄책감이 크면 두려움이 증가되어 처벌의 강도에 관계없이 죄책감을 경감하기 위해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처벌은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경감하며 또 자백의 이유가 됩니다. 거짓말을 시도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거짓말하는 자는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거짓말을 한 후 최초 거짓말을 유지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정교하게 하죠. 죄책감은 이 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으로 죄책감이 커지면 자백할 가능성도 더불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속임수에 죄책감이 너무 강할 경우 겉으로 드러나거나 속임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죠. 기만의 죄책감이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임수의 대가가 클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죄책감은 증가하게 되죠. 두려움과 죄책감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죄책감과 두려움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친밀하거나 존경할수록 더욱 크게 되죠. 죄책감은 상대방이 신뢰하고 있고 좋은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일 때 가장 심해집니다. 만일 속이는 자가 얻는 이익만큼 상대방이 반드시 그만큼의 손실을 당한다면 기만의 죄책감은 더욱 클 것이죠. 속이는 자와 속는 자 간에 상호간의 정직이 인정되고 속는 자가 신뢰할 때 기만의 죄책감은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기만의 죄책감이 적은 경우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이 감소하면 발각의 공포를 증가합니다. 기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기만의 죄책감이 적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위험을 증가하고 탐지 우려를 높이게 됩니다. 속이는 자는 속는 자가 비개인적이거나 전체적으로 익명일 때 죄책감을 적게 느낍니다. 기만의 죄책감을 강화하는 요인들은 탐지 우려를 감소합니다. 종종 기만의 죄책감과 탐지 우려는 역의 관계가 되죠. 속이는 자는 신뢰하는 속는 자를 현혹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만 발각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는 것을
거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만의 죄책감이 없는 경우, 기만의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속이는 자가 속는 자의 일방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만의 죄책감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들이 반대자를 속이는 것이 합법적인 사회적 규범이라고 여길 때, 즉 반대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때 기만에 대한 죄책감은 거의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때도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롭고 불필요한 약을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막기 위해서라면 의사들은 자신이 거짓 행동을 정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죄자의 오해를 드는 신부가 경찰로부터 범인이 누구인지를 질문받았을 때 사실을 숨긴다 해서 신부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신부는 거짓말을 해도 이익을 보지 않고 범죄자는 이익을 본다 해도 말입니다. 정치적 취향, 가치관이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공감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불리익이 되더라도 거짓말을 해도 좋다는 암묵적 규범이 존재하거나 속이는 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혁명가나 테러리스트들은 국가기관을 속이는 것에 대해 거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외교관이나 스파이는 다른 측을 현혹시키는 것과 자신에 의한 희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죠. 스파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지향적인 사람들은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문회에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청문회에선 어떤 장관들은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적 이념이 현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어긋나더라도 그러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전환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전문적인 범죄자는 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파렴치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행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기만의 죄책감 최소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이는 자는 죄책감을 최소화하려고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속이는 자는 죄책감을 불의에 대한 자의보복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책감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이를 감수할 방법을 찾습니다. 기만의 죄책감을 감수하기 위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상한 목적이나 업무상의 필요성입니다. 또 하나는 속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속이는 자는 속는 자가 기꺼이 속으려 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쩔 수 없었다거나 타당하다고 스스로를 정당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속는 자가 기만에 협조했고 그 진실을 알았다면 그때는 어느 의미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속이는 자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느끼게 되죠. 실제로 기꺼이 속는 자는 속이는 자가 기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돕고 거짓말을 간과하는 경우가 됩니다. 오늘은 기만의 죄책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기만의 수치심에 대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